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지도도? 지도 남는 거 있나요, 보살님? 네. 자, 저는 원래 선불교 전공자예요. 선불교 전공자예요, 제가. 선으로 박사학위를 가졌다니까? 왜? 그게 이상해? 왜? 내가 아니 이게 저희가 그렇게 문화재를 막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닌데 문화재 같은 경우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스님 발인식 갔다가 지금 제가 거기 저는 발인만 하고 빠져가지고 지금 교육봉사자들하고 수업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네, 지금 방으로 넘어온 건데 근데 보니까 거기서 막 조를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룰이 있어. 근데 제사 지낼 때 뭐 잔 돌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보면 요즘 사람들 진짜 뭘 모르거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지만 저는 유교도 오래 했잖아. 유교 했잖아, 유교. 제가 성대에서 유교를 전공도 가르친 사람이요. 왜 내가 유교나 이런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다양한 걸 다 하기 때문에 문화력이 강한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책이 잘 팔려요. 문화재 책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자꾸 문화재 책 만들자고 하고. 이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선종이기 때문에 선을 하면 큰 스님이 되는 거지. 이게 문화재 하면 이거는 딴따라가 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으로다 박사 논문을 써야겠다. 이렇게 박사 논문을 선으로 썼어요. 선 같은 거면 쉬워, 이런 거야. 뭐 어려워. 얘기 들어보면 쉽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좀 있으면 어려운 것도 해줍니다. 내가 기회가 있으면 6조 단경을 아예 그냥 한 학기를 해버리면 이게 진짜 재밌는데 내용도 많고. 근데 그럴 시간은 안 되니까 내가 안 돼. 내가 귀찮아. 그래서 달마대사가 아무튼 와서 양무제랑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양무제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양무제가 당신 내가 지금 절을 겁나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랬더니 무공덕. 공덕은 없다.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약간 삐져가지고 그럼 성스러운 건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 성스러운 건 뭐냐? 그러니까 성스러운 건 없다. 확연해서 다 드러나 있지. 뭐 성스러운 게 어딨냐? 그 일상성에 대한 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성에 대한 환기. 성스러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성스럽고 대단하고 뭐 신성하고 이런 게 있느냐? 아니,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바로 일상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일상에 대한 환기. 이게 선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일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해능이 이걸 이제 크게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능 밑에 제자, 남학회양 제자의 마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대표적인 게 지금도 쓰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그게 중국 문화 중에는 예전에 그 공자가어에 보면 공자가 그런 걸 해요. 복숭아 아시죠? 천도복숭아 이런 계열 말고 이게 털 있는 복숭아 이렇게 물렁물렁한 놈 있잖아. 그 황도인가? 백도는 좀 딱딱하지 않아요? 그게 백도인가? 아무튼 이게 물렁물렁한 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손 타면 이렇게 검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수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쌌대. 수수 나달 같은 데 이렇게 함에 만들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완충제로 수수 같은 걸 이렇게 쫙 넣고 그걸 이렇게 넣은 거야. 그래서 임금 앞에 이제 다 이렇게 임금이 먹을 거는 그러면 손자국이 하나도 안 나게. 이해가 되죠? 네. 그래갖고 그걸 딱 임금이 먹으면서 이제 공자가 있으니까 공자한테도 자네도 하나
해가지고 공자가 그걸 딱 보고더니 복숭아를 먹는 게 아니고 수수를 먹고 있더래. 그게 뽁뽁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뽁뽁인데. 그러니까 수수는 모든 백성이 먹는 당연한 음식이고, 복숭아는 이게 특수하게 이렇게 맛보는 음식인데 그거보다는 이게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먼저 먹습니다. 이렇게. 몰라. 그게 진짜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몰랐는데 쪽팔리니까 그냥 말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게 일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공자는 제철이 아닌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특수한 건 안 먹어요. 특수한 거. 왜? 다시 구할 수 없고 이런 특수한, 그러니까 특수성을 더 존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일상성이야말로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금이나 이런 건 다 귀하고 그런 건 알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공기나 물 같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찬이 좋아야 사실은 밥을 먹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밥이라는 거죠. 그리고 밥이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은 담담하기 때문에. 반찬은 이렇게 한두 번은 먹는 거지 반찬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피자나 우리가 짜장면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 그치? 뭐 그렇게 하지만 계속 그걸 먹을 수 없는 거는 그 맛이 강해서예요. 담담하고 모든 전 세계의 주식은 다 담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태리 가서 피자 먹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고, 그다음 프랑스 가서 바게트 먹어봐. 진짜 바게트 그 미래 풍미 이런 거지. 뭐 거기에 뭐 앙코가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 안 가봤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이태리 가서 우리나라 피자헛 같은 걸 생각하고 피자를 생각하면 오산이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일상에 대한 한기, 성스러운 거는 없다. 성스러운 것은 없다. 일상이야말로 진정 대단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예전에 우리 미술책에 보면 그거 있었거든요. 밀레의 만종, 뭐 이삭 줍는 여인,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그걸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이제 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막 공격적이진 않아. 놀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게 굉장한 하층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삭을 줄 정도의 사람이면 지금 우리 이삭 안 줍습니다. 우리도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이삭을 주웠어요. 맞죠? 지금 기계로 하면서 이삭이 더 많아졌어. 하지만 주워? 안 주워. 왜? 품값도 안 나와. 그거 주다가 품값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거는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이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어때? 중세 유럽에서 예술 대상은 성스러운 거였었어요. 천주교 가면 지금 뭐 성환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예술 대상이었었어요. 예술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절이 되면서 인간이 예술 대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먼저 인간으로 예술 대상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인간을 표현하고 싶은데 저런 신적인 거 말고 약간 다른 거,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관계된 어떤 표현들, 그게 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 중심의 것들을 표현했다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간 중심적인 걸로 표현 방식이 바뀌어요. 예술의 대상이. 위에서부터 성스러운 거에서부터 인간으로 좀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르네상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뭐가 되냐면 귀족들, 초상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림들이 나와. 더 인간화된 거지. 더 인간화된 거지. 신과 관련된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인간화되는 거야.
모나리자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세 인식이 확립이 되면 우리 서민들께 예술대상으로 나와. 그게 이삭 줍는 여인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전에는 그런 건 예술 대상이라고 안 봤어요. 예술은 좀 고귀하고 뭐 멋있고 뽀대가 나야 되는 건데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을 막 그려. 일상에서 그냥 개나 거리나 볼 만한 거를 그려.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풍경이라든가 뭐 좋은 걸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쥐를 찍어. 쥐를 찍어, 쥐를. 그치? 주체가 이제 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봐. 쥐가 처먹는 걸 찍어. 쥐 찍고 처먹고, 쥐 찍고 처먹는 거 찍고. 저 진짜 웃긴다. 아니 우리 전통에서 밥 먹기 전에 야 잠깐만 사진 찍게 잠깐만 있어봐. 이런 건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요. 아니 뭐 카메라도 없었지만 카메라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아니 자기 밥 먹는 걸 찍는 놈이 이게 미친 놈이지. 그러던 시절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찍는다 하면 찍는 것 같다. 워낙 뭐 그렇게 자꾸 찍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점점 가까이 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 그 사진 찍은 놈들이 미친놈이야. 그런 얘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점점 멀리에서부터 신에서부터 인간에서부터 바로 내 옆에까지 온 거예요. 내 옆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럽에서는 중세에서 최근까지 발전해서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달마에서 해능시대 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가 된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선이야. 너희들이 마음이 있냐? 그 마음만 편안하면 그러면 너네가 부처님인 거야. 그러니까 선에서 말하는 건 일상에 대한 한계, 우리 주변 그 자체가 고마운 걸 알아. 그러니까 봐봐,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배용준, 안 그러면 뭐 방탄소년단, 뭐 요즘 젊은 애들 하면,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뭐 예를 들면 뭐 장동건, 그런 애가 여러분들 박한 양반보다 훨씬 잘생겼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않아? 해당이 없는 사람은 왜 잘생겼다? 그게 선이야. 지금 그게 선이야. 그게 더 대단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있는 건 이거야. 그러면 이게 귀한 걸 알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네. 그래서 그게 일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뭐 장동건 뭐 이런 사람 그건 특수성이요. 그건 저쪽에서 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건 내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자. 왜? 행복은 내 거지 내가 바라본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선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이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선을 전혀 모르는 놈이야. 부처가 내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알아? 뭔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알아? 느낌이 와요? 자, 봐봐.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져.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빗방울이 바다가 된다. 맞죠? 이게 내가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그런데 거꾸로도 가능해요.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질 때 바다는 드디어 빗방울이 된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 우주는 내가 돌린다.
내 큰 뜻에는 부처가 되는 것도 들지 않는다. 멋있지 않아요?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요?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요? 분위기가 좀 쎄한, 좀 전에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뭐 야리모리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생각 중. 어? 한번 했어요. 아침에 찍었어요. 이런 얘기는 계속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일단 하고 가봐. 그러니까 잠깐만 부연해주면 부처님 같이 성격이 부처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그게 이제 사람 속 뒤집는 성격이거든. 그냥 무던한 성격.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그렇게 쓰거든. 뭐 화도 안 내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내 성격을 다 고쳐서 부처님이 된다? 라는 것보다 나는 그냥 내 성격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라는 거예요. 굳이 내 걸 왜 바꿔? 나는 내 방식이 있는데. 내 방식으로 행복하고 완전해지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곧 내가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내 걸 고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저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건 하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하는 경우에서 계속 나오잖아. 네 마음을 직접 보고 지금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은 미학이다. 화엄이나 이런 건 철학이고 선은 미학이다. 미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관이에요. 주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이쁘냐? 안 이쁘냐? 그건 내 생각에 달린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정답은 없어. 행복도 정답은 없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물 기러 오고 이런 거 했었어요? 네? 개울가에서 물 기러 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에이,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에이, 연식이 개울가에서 물 기러 왔을 때 시절 사람이구만. 상호가 옛날 상호잖아, 지금. 시내에도 우리 어렸을 때 없는데. 맨 처음에 이 나라가 맨 처음에 그래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는 시내가에서 물 길어오는 게 1세대. 그게 옛날 사람 그 물동이 이거 오고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게 새마을 운동하고 할 때 뭐가 있냐면 집집마다 우물 판 시절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저런 얘기 제가 지난 시간 안 해줬어요? 저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우물 쓰고 있을 때 딴 집에서 수도가 들어오면, 우리도 수도했으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그래서 수도가 들어왔어. 수도가 들어오니까, 이거 보일러가 있으면 또 좋겠는데, 따순물도 나오고, 따신물도 나오고, 그치? 왜냐면 수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겨울에 보면 막 얼음이 깡깡 얼리고, 거기서 세수하면 막 정신이 세수는 둘째 치고 손에 물을 담그는 순간에 막 정신이 팍 나거든.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추웠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세수대에 물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막 진짜 깡깡 얼었잖아요. 이따시만한 얼음이 있고 그걸 대야를 뒤집으면 그냥 이렇게 쭉 빠지잖아. 그때는 차도 없고 사람도 차고 없기 때문에 열이 작아서. 아니 그때 다 겪었잖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다 했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이 나라는 너무 다 거지 같은 데서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예외예요 라고 말할 때가 거의 없어요. 이 나라의 특성상. 유럽같이 순차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냥 막 한 방에 다 거지 같은 데서 한 방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실이. 6.25 끝나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 끝나고, 나라가
기본 자체가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데서. 그래서 제가 늘상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같이 대단한 사람도 없다. 단기간에 이 정도를 쳐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수백 년 동안 한 거를 우리는 몇십 년 만에 해냈다.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근데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 맨바닥에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일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하면 따순물도 나오고 좋잖아. 근데 그 따순물 나오는데 한참 걸리거든 또 그 시절 보일러는. 지금은 틀면 바로.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따순물이 좀 나오려면 그 보일러 반을 통해서 와가 한 몇 분을 기다려야 돼요. 물 틀어놓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샤워라도 하려고 치면 이게 물 온도가 또 뜨겁다 차갑다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탁 하면 그냥 팍 하고, 뭐, 온도도 그냥 설정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맞춰주고, 그죠? 우물 쓸 때, 개울물 쓸 때, 우물만 우리 집에 파도 참 행복하겠다. 우물 판 뒤에 행복해졌어? 잠깐 행복했겠지. 개울물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제. 시내가에 안 가도 되니까. 아니면 공동우물에 안 가도 되니까, 그지? 수돗물 들어오면 참 행복하겠다. 들어와서 처음에는 환상적이고, 그랬겠지만, 한 2달 지나면 또 그건 일상이지. 그지? 지금 아파트, 새 아파트로 넘어가가지고, 틀자마자 물이 착 나오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착 해가지고, 그거 전기 좀 아낀다고, 불 안 떼고 자다가 입 돌아가고, 잘못해서 골절이나 있고 자빠져가지고 개들 뛰댕기면 개가 막 쫙 커브를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 대리석 위에서 개 뛰니까 진짜 재밌더라. 그죠? 아니 뭔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실제로 좀 지나면 굉장히 무감각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물질 변화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게 사실은 선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면 외부적 조건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결국 행복해질 수는 없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행복하려고 해봐라. 자꾸 내가 지금 우물 쓰고 있는데 저 수도꼭지 들어오면 참 행복하겠는데 이러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다 흙 파먹고 땅 따먹기나 하고 뭐 자치기나 하고 이러면서 살았었잖아. 땅에서. 그지? 공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새로 물건을 사는 게 없어. 다 그냥 그 안에서 천연 재료를 가지고 웰빙으로 게임을 해. 그리고 그거는 뭐 특별히 누가 더 돈이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 비석치기 하면 그냥 비석을 그냥 까먹어 찾아오면 돼. 자치기는 이게 좀 꺾어서 쓰면 돼. 땅 따먹기 그냥 이것만 할 줄 알면 되잖아. 인간이면. 그지? 아무 아는 게 없잖아. 공기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면 동그란 딱지가 들어오면서 그거는 사야 되는 물건이야. 천연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누군가 사야 되는 물건이야. 그리고 우리 시절은 그건 여러분들 얘기고 우리 시절에는 게임기가 들어오면서 불행해졌어. 한 반에 게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한 반에서 햄을 싸우는 애가 생기기 시작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햄도 아니야. 소세지도 거지 같은 소세지였는데 그 당시엔 그걸 햄이라고 또 했었던 시절이 있어. 그런 걸 싸우면 김치하고 콩자반하고 멸치 싸우던 애들이 불행해져.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에 의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은 그런 햄을 먹지도 않아.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었다는 거는 진짜 그 분홍색 소세지 같은 거는 우리는 향수에 절어서 그냥 그런 거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도 이런 걸 파네? 이런 정도를 하고 넘어가지 실제로 그걸 사진 않아. 근데 누군가는 사는가 봐. 그러니까 마트에 갖다 놓겠지. 아예 안 사면 단종이 됐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사는가 봐.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관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특수성이 아니고 일상성이에요. 나랑 관련돼야 돼. 나랑 관련돼야 돼. 그리고 지금이어야 돼. 미래에, 현재에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아이고, 씨. 그게 3층 집 짓다는 얘기거든. 그, 부처님, 거기에 나와. 3층 집 짓는 사람 얘기가 나와. 부처님. 그 기초학당 그 교재에 보면 거기도 그게 있더라. 3층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 예, 영감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맨 말년에 3층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3층 집이니까 겁나 좋은 거지. 그래서 막 하고 그게 공사 감독을 해요. 자기가 그냥 매일 나와서 공사 감독을 한다는 거거든. 그 경전에 보면 거기는 이제 간략하게 나왔는데 제가 그 경전을 옛날에 읽었었거든요. 그 감동적으로 읽었었던 기억이 있거든. 매일같이 나와서 공사 감독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공사 감독은 해야겠더라. 내가 절 지어보니까 맨날 이렇게 쏘댕기면서 했더니 짓자마자 물이 새는데 물을 잘 못 잡겠어. 그래서 이게 공사 감독이 필요는 하는구나.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매일같이 공사 감독을 하다가 부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영감님 나랑 얘기 좀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영감님이 이게 공사 감독하느라고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이랬더니 영감님이 아니 나는 지금 이게 더 바쁘니까 요거 공사가 끝나면 제가 부처님한테 한번 찾아갈게요. 그러면 이제 뭐 한 2달 이제 심하게 하고 뭐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3번 얘기를 하고 그 양반이 거절을 하니까 가면서 좀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감님이 그날 공사 감독하다가 떨어지는 기와장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 죽을 것도 건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는 데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후세계에 좀 좋은 데로 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양반은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영감님은 이제 자기 생각만 있고 지금 새로 집 지은데 아이씨 내가 이 집 다 해가지고 들어가 살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미래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행복.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고등학교 때는 좋은 학교를 가야지 이러면서 한 3년 동안 막 쎄리 해가지고. 그래서 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갔어. 가면 행복해? 진짜 부모들이 사기치듯이 좋은 학교에 가면 살이 빠질까? 빠지긴 개뿔이 빠져요. 먹어서 찌운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찌운 게 아닌데 단단하게 누적시켜놨는데 그런 거 똑같은 거지. 들어가면 뭐든지 진짜 몇 달 만에 끝난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그 집단 속에 속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그런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월성을 갖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식의 행복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달성하고 그렇게 결과로서 행복을 취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 말하는 일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행주자와 오목동정이 다 깨달으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게 다 마주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이런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달마대사가 세상에 성스러운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뭐냐? 양무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넌 뭐야? 뭐로? 이랬다는 거야. 뭐로?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 결정지어진 거지 실제로 그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 어때? 명칭 어때? 명칭 어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부모고 동시에 이건 다 동시야.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인 거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에는 형이고, 뭐 누구에는 자매고, 누구에게는 무슨 뭐 삼촌도 되고, 다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나야? 바뀌어가는 거지 뭐.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나일 수도 없고 이것만 나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달마가 아유 이게 상태 안 좋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안 맞는, 서로 상태가 안 좋다 하는 거지. 언제나 사람 관계가 깨질 때는 서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한 사람만 절대 안 좋은 건 아니야. 근데 한 사람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 같이 들으면 서로 상태가 안 좋아.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아주 몹쓸 사람 같지. 근데 저쪽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하는 부모들, 그 부부들도 얘기 들어봐봐. 그럼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 저한테도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줘? 그냥 깨져. 힘든데 뭐하러 살아? 힘든데 뭐하러 살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큰 일이 있었어. 그러면 화해가 돼. 하지만 잔걸로 성격이 이렇게 어긋나면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예, 잔게 누적되면 그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 뭐 서로 깨졌지. 그래서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제가 밴드에도 그 그림도 올려놓고 했는데 갈대를 탁 꺾어가지고 보드로 타고 양자강을 샥 건너간다고. 참 멋지지. 보드의 시조요, 달마가. 파도 타기의 시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지도를 봐봐.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숭산. 여기 지난번에 했었잖아. 여기. 숭산. 세로로 숭산. 숭산 소림사 들어보셨잖아. 이 숭산이 통태산. 동쪽에는 태산이 있고, 이게 중국의 오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서쪽에 화산, 남쪽에 형산, 북쪽에 항산, 중앙에 숭산, 이렇게 5개가 있어. 5개가. 큰 산 5개가 있어요. 중국에. 그건 뭐 저런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중국만 그러는 게, 중국 거 이제 본 따서. 그래서 경주에 오악 이러면 남쪽에 남산, 서쪽에 선도산, 동쪽에 토암산, 석굴암 있는 토암산.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이것만 못 들어본 건 아니니까 괜찮아. 뭐 마치 이거 처음 들어봐요 이러면 딴 거는 다 들어봤는데 이것만 못 들어본 것처럼 그렇잖아. 그런 거 있어요.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 선도산 아십니까? 박씨 있어. 박씨 손 들어봐. 박씨 손 들어봐. 박혁거세 엄마가 선도성모예요. 저 선도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박혁거세가 혼자서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얘기가 나온 거, 중국 기록에는 선도성모라고 나와요. 선도성모라고. 그래서 이 선도산에 꼭 그 박씨 같으면 한 번씩은 가봐야 돼요. 그게 거기 시작점이라. 저희 가면 불상도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에 금강산. 북한 금강산 아니요. 백률사 있는 포항 쪽 가는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라는 게 이쁜 산을 전부 옛날 사람들이 금강산이라고 붙여. 그리고 바다에도 이쁘면 해금강, 내금강, 소금강, 뭐 다 금강이라고 붙이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남쪽에 남산. 수도 남쪽 산을 남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남산, 서울 남산. 수도 남쪽 산을 남산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원래 원류는 장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 장안에 가면 장안에 남산이 있어요. 남산이 있어요. 다 중국 거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랑산, 선덕여왕릉 있는데 이리랑자를 쌓고 랑산. 아유 저런 거는 뭐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이 숭산, 지금 이 숭산이에요. 숭산에 봉우리가 2개가 있어. 메인 봉우리는 태실봉이에요. 큰 거.
그 다음에 옆에 찌기다시로 소실봉이 있어. 쪼매난 봉우리. 큰 봉우리, 쪼매난 봉우리. 큰 봉우리는 뭐가 있냐면 가보면 중앙묘, 도교. 도교가 있어. 이미 도교가 자리 잡고 있어. 예.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숭양서원이라고 있어. 중국의 3대 서원 중에 하나인 숭양서원. 다 여기 있어. 그리고 소실봉에 가면 소림사가 있어. 소림사. 소림사 다 들어봤잖아. 그치? 중국 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소림사다.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치? 한국 절 중에는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딜까? 예? 그냥 해봐. 그냥 아무렇게나 해봐. 괜찮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봐. 그냥. 어차피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봐. 자, 그냥 던져봐. 아마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을 그냥 우리 국민 전체 불교 믿고 안 믿고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불국사가 1위가 나올 거예요. 이유는 이제 사근 사람들은 그때 신혼여행을 갔던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된 사람들은 수학여행을 꼭 갔었고 수학여행 갔었고 또 이제 애국가에서도 나오고 애국가 배경 자막으로 배경이 화면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국사 보통 뭐 그냥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 이제 물어보면 뭐 삼보사찰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근데 사실 일반인은 삼보사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불국사에는 10원짜리가 있잖아. 그죠? 제 밴드에 보면 제가 그 옛날에 그것도 썼었는데 원래 10,000원짜리 도안이 석굴암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은화라고 해가지고 이 돈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비춰보면 그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은화라 그래. 은화. 숨은 그림이라 그래서 은화라 그러거든. 예. 거기에 문수보살이 있었어. 그걸 박정희가 사인까지 해가지고 다 승인을 내서 찍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어. 일부는 찍었어요. 그래서 그 현재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근데 그게 이제 불교가 그 당시만 해도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두 군데서 죽자고 반대를 했어. 하나는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 전 종교 편향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개신교나 이런 게 그렇게 지금같이 등치가 안 컸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반대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었던 거야. 그게 불교야. 어디 부처님을 지저분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또 달랐던 거야. 지금은 그 이상 광고될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외국인들한테도, 자, 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돈만 딱 그러면 뭐. 그 5만원짜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10,000원짜리거든. 5자 들어가는 거는 원래 사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5만원 건 다, 그러니까 10,000원, 1,000원이 사용이 많이 되는 거지, 5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사용이 잘 안 된다고. 그렇잖아. 얼마나 참. 안타깝지. 중국에서는 여러분 절 아는 거 있으세요? 이러면 그냥 소림사 거의 그게 그냥 다음에 두 번째 거 잘 안 나와. 그냥 소림사가 끝이요. 그냥 소림사. 죽으라 살아 소림사. 그 소림사로 탁 들어갔잖아. 그 위에 보면 여기에 달마동이라고 있어요. 쇠가 빠지게 걸어 올라가면 달마가 수행을 했었다는. 그래서 9년 동안 저 달마대사가 면벽했다라고 하는. 소실봉에 있다 그래서 소림사요. 태실봉에 있었으면 태림사요. 진짜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소실봉에서 소림사요. 그래서 거기서 9년 동안 이렇게 보고 면벽을 하고 있었대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벽관 바라문이라고, 벽을 보고 있는 바라문, 인도놈 이런 뜻이야. 그게 벽만 보고. 저 뭐 하는 놈인지는 몰라. 왜 그러면 9년이면 겁나 긴데 왜 그러고만 있었을까? 설법을 안 하고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중국말을 잘못해서. 어학이 안 돼서. 뭔가 또 그래서 그 소문을 이제 들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봐봐. 이렇게 참선을 하고 벽을 보고 이제 동굴에서 그 동굴이 쪼만해요. 쪼만해요. 그래서 탁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있대. 제일 무거운 거. 그게 졸릴 때 눈꺼풀이래. 맞아. 졸릴 때 눈꺼풀이래. 근데 그나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요. 참 그렇지. 근데 제가 아침을 안 먹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지? 잠이 많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잠이 많아가지고, 그다가 잠이 많을 뿐더러 뭐가 있냐면, 저는 잠이 깨고도 1시간 이내에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취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제가 언간에서는 제가 12시 이전에는 약속 잘 안 잡아, 사람 만날 때. 약간 멍해. 제가 오전이 좀 그래요. 오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뭐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진기하다. 내가 봐도 참 진기해요. 같은 형제인가 싶거든. 우리 형은, 야, 일어나. 이래갖고 밥을 주면 밥을 먹어요. 아니, 그런 스타일이야. 자다가도 그냥 눈만 뜨면 먹어. 이게 가능해. 우리는 1시간 이상 좀 움직인 뒤에나 밥이 들어와. 그 안에는 밥을 못 먹어. 그리고 배고픈 것도 없어. 자고 깨면 배고픈 것도 없어. 이게 좀 달라. 뭔가 달라. 그래서 훅 갈 거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네가 아직은 그나마 나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좀 돼봐라. 한 끼만 굶어도 현기증이 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졸리면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애기들 보면 참 그렇다. 그 졸리는 때 보면 먹다가도 자고 막 이러잖아. 그지? 막 꼬꾸라지고. 그지? 딱 먹다가 숟가락 들고 하고 막 이게 정지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치? 참, 그렇지. 달마대사도 너무너무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졸리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잔인해요. 어떻게 하면 이 졸린 거를 없앨 수 있을까? 응?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그걸 안 졸리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어떻게 했냐면, 뜯었대. 이렇게. 뜯어가지고 집어 던졌대.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올 일은 없겠다. 그지? 마치 수술할 때 이빨이 땡긴 사람처럼 잘 때도 눈이 안 감기는 그 상태가 된 거지. 네. 그래서 달마도를 보면 눈깔이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달마도가 그게 문인화거든요. 문인화. 서원기 문자형이라고 해서 문인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리는 거를 공피라, 직업화라고 그러는 거고, 달마도는 문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란국죽 뭐 이런 거 수묵으로 그리듯이. 이런 얘기하면 또 재밌는데, 아무튼 뭐 각설하고, 달마대사 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짜. 근데 관상이 있어. 관상이에요. 이게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200안이라 그래요. 이게 100 희다고. 두 군데가 희다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300안은 위나 아래 중에 한 군데가 더 보이는 거. 400안은 저거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래가지고 400안. 이해가 되죠? 400안.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못 들어. 여러분 수업 잘 들어온 거야. 이게 참, 진짜 신기한 건데. 참, 이게.
한 10분 쉬다가. 자, 또 가봅시다. 지금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닮아가 뭐 소시를 닮았고 눈. 아, 눈. 근데 200안, 300안, 400안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안은 없을 거야, 그지? 100안은 막시 눈깔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100안이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게 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안은 싸가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관상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400안은 배신자. 300안? 이게 300안. 아니면 이게 300안. 두 개, 어디든 하나 더 보이는 거. 어디든 하나가 더 보이는 거. 아니, 찢어지는 게 아니고,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밑에가 보이든지 위에가 보이든지. 400안은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거든? 굉장히 이제 배신자의 형상? 뭐 이렇게, 아니, 그냥 관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왜 내가 지금 요번에 보니까 마동석이 400안 비슷하거든? 마동석 압니까? 뚱뚱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부산행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근데 걔 눈을 보면 이렇게 뜰 때 보면 흠떡할 때 한번 400안이야. 300안, 400안 이렇게 막 눈이 티 나오거든? 근데 뭐 잘해먹고 살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달마는 400안인데도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 띄어서. 그리고 돈 있는 눈이 있어. 돈 있는 눈. 우리가 그 눈 큰 사람 겁 많고 뭐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게 눈이 크면 300안이나 400안이 될 확률이 커져요. 그렇지 않을까? 눈이 크다는 게 눈깔이 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큰 거거든. 이게 까죽이 찢어진 데가. 그렇지 않아요? 알맹이가 크진 않을 거 아니야. 알맹이는 이렇게 툭 쳐가지고 뽑아보면 거의 다 비슷한 사이즈일걸? 왜? 진짜 한번 쳐드려? 그래서 이게 클수록 우리 만화 같은 그런 눈들이 있잖아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동아시아 사람들 원래 전통적으로. 그리고 돈 있는 눈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이게 보통 이제 보통 200안이야. 이게 200안. 근데 이거 말고 약간 덮이는 눈이 있어. 위아래가 약간 덮이는 눈. 여러분들은 뭐 다 여기에 거의 해당돼요. 이제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처져서, 지금 이제 막 올려야 되니까, 막 이게 땡기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맞박을 땡겨서, 막 이렇게, 여기를 막 잘라내고, 찍 해갖고, 착 땡겨,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래야 될 시절이니까. 근데 젊었을 때도 저게 눈이 약간 가리는 저런 사람들이 돈 있다 하는. 돈 있는 상. 돈 있는 상.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상이에요.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상. 약간 이렇게 돈 있고 여기 하관이 발전해서 아구똥하고 이렇게. 지금은 V라인을 선호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말년복 없다고 하는 아주 박복한 상이거든. 예. 아니 예전에는 그랬었다고요. 한때는 이렇게 약간 퉁실퉁실한 게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머리도 크고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머리 큰 거 되게 좋아해요. 보사님 당나라 시대 미인상이에요. 양귀비 시대를 잘못 탔어. 아이고 씨 당나라 때 나왔으면 먹어주는 거야 지금. 당나라 때 김태희요. 하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 시절을 보고 나와야지. 당나라 때 나오려고 다 체격 갖췄는데 번호표를 늦게 뽑아가지고. 아니, 양귀비가 저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다 모란꽃, 연꽃 이런 걸 좋아하는 게 그게 떡판이요, 꽃이. 그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근데 지금은 장미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고 에리한 거, 이런 거, 오목조목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된 거잖아.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눈만 봐도 뭔가가 있어. 그리고 달마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달마도를 이제 집에 붙여놓으면, 그런 거 알아요? 집에 달마도 붙여놨어요? 어디다 붙여놨어요? 아니, 벽에 붙이지. 그럼 막 천장에 붙이네. 이게 무슨, 진짜 당나라 양귀비 같은 얘기를. 그래. 어디다 붙이냐고. 이게 붙이는 데가 다 있다. 내가 그런 거 내가 또 잠깐 가르쳐주기 짧은 거니까. 일반 가정집은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데 붙여야 돼.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데 붙여. 왜 달마가 눈동자가 그렇게 된 거를 일부러 더 그리냐면 달마는 눈을 안 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 언제나 지키고 있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계속 보면서 나쁜 뭐 삿된 것들이 들어오면 막는다는 뜻이야. 그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눈꺼풀을 이게 띄어냈는데 잠깐만 거기 관련된 여담을 하면 거기서 달마 눈꺼풀 떨어진 자리에서 식물이 자라났대. 눈꺼풀 같이 생긴 잎을 가진.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먹어봤더니 사람이 안 졸리더래. 그게 차래. 그게 차래, 차. 차 몰라? 녹차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달마 눈꺼풀이래.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전설 같은 얘기고 선종에서 어떻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들이 스토리가 연결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차는 그것보다 기원이 훨씬 오래됐어요. 훨씬 기원 전으로 넘어가니까 차가 뭐 달마 때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단지 선종에서 참선을 하다 보니까 졸리니까 그 잠을 쫓아야 된 어떤 음식이 존재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문화가 선종에서 많이 번성하게 되고 그게 불교 문화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차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교에서는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지금은 주례가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차 안 올리잖아요. 원래는 차례 다례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차로 올려서 그래서 차례예요. 차로 올려서 차례는 거예요. 근데 왜 차라고도 하고 다라고도 하느냐? 중국의 남쪽하고 북쪽하고 발음이 달라서 그래요. 발음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앉아서 참선하다 보면 누구든 졸리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특수성, 그런 선이라고 하는 수행 문화하고 결부돼서 차 문화가 확 열리게 된다는 거. 그냥 그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도 철야 기도 같은 걸 하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러니까 카페인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게 커피야. 그래서 이슬람에서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아라비카야.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는 어디죠? 이디오피아. 아이고 할매가 막 똑똑하네. 아유, 그게 알아도 이렇게 팍 쉽게 잘 안 나오거든. 왜냐면 이 정도 연식이 되면 알아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정보 처리 시간이 걸려. 그래서 얘기가 끝난 뒤에 이게 다 진도가 나가면 이디오피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퍼뜩퍼뜩 안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그치?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헛돌아 이렇게 하하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종교 음식.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문화가 나중에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거든요.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유명한 데 있잖아. 아람브라 궁전. 그치? 그 스페인 그게 유럽까지 넘어갔다는 거잖아. 이슬람이 다 넘어갔잖아. 그치? 그래서 그쪽으로 탁 하고 커피, 카페 이렇게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커피나 카페나 똑같은 거지. 이제 뭐 불어로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달마가 이제 눈꺼풀이 없어져서 달마는 이렇게 눈동자만 탁 찍으니까 이 사람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지키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달마랑 눈싸움 하면 못 이긴다고. 진짜네. 달마랑 눈싸움은 천하 제일이야. 눈이 깜빡일 수가 없어. 없어. 재질 자체가 없어. 그렇게 해서 그걸 어디다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삿된 것들을 보고 다 쫓아낸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 집에서는 들어올 때 보여야 돼. 왜? 안 보이는 쪽에다 걸어놓잖아. 그럼 삿된 게 문으로 들어와. 그래 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오 이러면서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쁘고 귀신들이 쌓여. 달마 통발이라고 들어봤어? 모든 거는 원래 모든 그런 벽사 뭐 입춘대기를 붙이듯이 사실은 문 밖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게 이제 보여야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 안쪽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뭣도 모르고 귀신이 들어와. 딱 나갈래 또 어휴 못 나가겠네? 이러면서 귀신이 계속 꽉 쌓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보이게. 보이는 데다가 붙이는 거예요.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붙이는 거고 식당 같은 데나 이런 영업장은 보이는 데 붙이면 안 돼. 안 보이는 데 붙여야 돼. 거기는 거꾸로. 왜? 그런 데는 이렇게 막 윤리적으로만 다 장사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별로무게 이렇게 송신스러운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야 장사가 잘 돼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고. 식당도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식당은 이런 기운들이 약간 야바우 기운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장사가 잘 돼. 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쪽에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룰들이 있어. 우리 또 풍수 이런 것도 또 알잖아. 진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때? 제가 또 건축할 때 가람배치 전공이거든. 가람배치 전공은 땅을 알아야 돼. 그래 어디에 절이 있겠다. 딱 산을 보면 절이 있을 때가 보여.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자리에 써요. 집터도 쓰는 자리에 써. 다 그런 게 있어. 다 그런 게 있어.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저기서 이제 면벽을 이렇게 다 9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소문을 듣고 해가가 찾아온 거야. 달마 대사 해가 저번에 그거 했었잖아요. 달마 해가 승찬 도신 이거 어떻게 외워? 보고 읽는 거 아니요? 이거 어떻게 읽어? 어떻게 외워? 우리는 먹고 살라고 외웠어. 해는 이렇게 하고 이제 해가가 탁 찾아온 거예요. 해가가 찾아와. 그 유명한 안심법문이거든. 안심법문 탁 가지고 찾아왔는데 달마가 본척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앉아있더래. 근데 거기에 겨울이라 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쫙 쌓였는데 해가가 눈이 무릎까지 쌓이도록 움직이지 않고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내가 쉽게 말해서 그런 정신 자세로 그대로 딱 서 있다. 대단한 거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이게 겨울에 기후 안 좋을 때는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좀 날이 좋을 때 그래야지 이게 겨울에 그런 때 가면 이게 동상 걸리겠구나. 큰 스님은 봄 가을에 찾아가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가지고 막 무릎까지 딱 쌓였대. 그 정도가 되니까 달마가 탁 돌아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신심을 보여봐라. 뭔가 좀 심표, 의지를 한번 보여봐라. 탁 그랬대. 그랬더니 해가가 그게 동아시아 회화 미술에서 소재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조그만 칼을 가지고 이 단도 옛날에는 그런 걸 가지고 다녔어요. 실제로. 은장도 같은 거 말고 이렇게 그건 이거 여자용이고 남자 그걸로 팔을 탁 잘랐대. 팔을 착 잘라가지고 이 팔을 달마한테 던졌다.
나 이 정도의 결연한 의지가 있다. 상상을 해봐. 산 중턱에서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하얀 거야. 아무도 안 밟은 눈. 어? 나하고 달마밖에 없어. 그지? 달마는 동굴 속에 있고. 달마가 고개를 딱 돌리면서 심표를 보여. 주저없이 칼로다가 자기 팔을 탁. 거기에 피가 툭 떨어지겠지. 마치 흰 화선지에 매화 피듯이 쫙 번져가는 거야. 멋있지 않아?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봐. 호러잖아. 무섭지 않아?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면 됐다. 한번 들어와봐라. 그 정도 의지면 됐다. 그래서 입시를 허락했대. 그 동굴 안에 들어가.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동의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 보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 마음을 가와봐라. 가와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가와! 고쳐줄 테니까 가와! 그랬더니 해가가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찾겠어, 그죠? 마음이라는 게 그게 뭐 나도 모르는 게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그지? 그랬더니 달마가 그러면 불편할 게 뭐 있냐? 세상에 정체도 없는 게 왜 거기에 네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가 그 말을 듣고 그러네? 실체도 없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마치 우리가 귀신인 줄 알고 시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저기 뭐 화장실에 귀신 나오나? 이랬는데 불 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내 혼자 공포자, 혼자 마음이 불편했던 거잖아. 그런 거 없었네? 이러니까 그러면 네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다. 불편할 게 없는데 빛이 있으면 어둠일 게 없는 거잖아. 그걸 안심법문이라 그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법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달마하고 해가 첫 인연이야. 예, 그렇게 해서 해가는 팔이 잘렸기 때문에 소림사는 지금도 이렇게 한 손으로, 우리 행자 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행자가 있었어. 두드려 맞을 뻔했어. 어디 싸가지 없게 씨 이러면서 소림사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다 알겠다. 내가 다 오잖아. 그럼 못 봤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의문 한 가지.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칼로 팔이 잘릴까? 이게 될까? 언간하면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만 이게 실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장미 칼로도 안 됩니다. 쌍둥이 칼로도 안 되고 장미 칼로도 안 돼. 안 돼.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요. 안 돼. 또 한 가지 드는 의문 한 가지. 팔을 잘랐다고 했을 때 과출혈이 시작됐을 건데 엄청난 피가 나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몽롱해지거든. 대화가 될까? 대화가 될까? 마음이 안 편하다고 했는데 팔이 잘려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아닐까? 어때? 아니, 우리는 공부할 때 늘상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다. 팔 잘린 사람이 지금 이게요, 고통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쉽게 대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잘렸다고 생각해봐.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스토리는 그렇게 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그거는 후대에 붙은 이야기고 해가는 원래 팔이 잘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해가가 행각 같은 걸 하다가 산적한테 걸려가지고 팔이 잘렸었대. 그게 이제 달마랑 연결돼서 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는 사실이고, 팔 잘린, 원래부터 팔이 이 양반에 하나밖에 없었어. 외팔이야, 외팔이. 그 부분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후대에 각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 지어냈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화 소재로는 하얀 눈밭에 팔이 떨어져 있는 해가, 그리고 그 구도심, 아마 무릎 사이 동안 있었다는 건 뭐 그런 건 사실일 거예요. 그게 저 숭산 태실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 저 숭양서원에서도 정유천 정명도 선생 밑에 제자가 되려고 북송시대 때 사상치 양귀산이가 갔어. 유교 얘기예요, 유교 얘기. 근데 거기서 정문입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문입설이라고 그래서 정자문화에 들어가려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배우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이렇게 하고 거기 잠깐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당신네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입하고 하다가 바빴어. 까먹었대. 치매지. 그런 선생한테 뭘 배우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맞다 걔네 내가 기다리라 했는데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걔네가 탁 무릎 사이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 모시려면 뭐 그런 정신 자세는 있는가 봐. 그런 정신 자세들이 있는가 봐. 그래서 소림사에 가면 입설정이라고 있어요. 눈에 서 있었었다. 눈에 서 있었던 곳을 기념해서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크게 입설정. 이렇게 있어. 소림사에 가면 이제 그 입설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많이 찍고,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입설정에서 찍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 나무에서 찍고, 이제 그렇게 그 나무에 보면 이제 구멍들이 뚫려 있어. 막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무술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다.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이래 한다고 뭐 되나? 그게 아니고 예전에 거기 군벌들이 할 때 총 맞은 나무예요. 진짜 총 맞은 나무. 그래서 그 총상이 남아 있어, 나무에. 그래서 구멍들이 뻐끔뻐끔 이렇게 뚫려 있어. 근데 총 맞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팠겠지만 뭐 나무니까 이렇게 좀씩 암해지는데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마치 손가락으로 이렇게 뚫은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그럴듯해. 그럴듯해. 이렇게. 그래서 입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거기서 달마하고 해가가 이렇게, 그게 숭산.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숭산파예요. 이게 중국 선불교의 첫 새벽은 이 숭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약간 정체가 약간 모호합니다. 어느 쪽에서 이렇게 주석했다라는 게 뚜렷하지 않아. 승찬 대사가 남긴 게 신신명이라는 게 있어요. 시도문화 유영간택이라. 그래가지고 쭉 있는.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절에서는 제가 천수경을 안 하고 신신명을 합니다. 멋있거든. 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오직 간택함을 꺼린대. 선택하는 것만 없으면 다 이 세상은 통연히 다 도래. 선택하고 분별하고 자꾸 이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지. 선택하는 것만 없으면 전부. 그 글이 멋있다고.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신신명? 숙제 내줄까? 숙제. 그런 것도 이렇게 수업하면 참 좋은데, 멋있고 좋은데, 사실 그런 거 수업하려면 입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이 바닥에 그런 걸 끌고 갈 정도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만 갖고 하잖아요? 초토화 된다. 참선, 다 참선 모드로. 참선에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듯이 참선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빼면 잠선이 되거든. 그래서 금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입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니면 경전 이게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투요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의 민방위급이거든. 군대로 얘기하면 현역 다 지나고 이제 민방위. 그리고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면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끌고 오는 놈들이 있거든. 이렇게 쓰레빠 같은 거 끌고 오고. 절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민방위에는 그것도 있었는데 여자가 와 있어. 아니, 남자들만 민방위 대상인데 왜 여자가 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면 왜 왔어요? 이러면 아들 대신에 왔어요. 아 있어요. 남자들은 알아요. 남자들은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이 승차한 대사가 신신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 실질적으로는 이 양반들은 첫 새벽을 열었던 사람들이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지금 이 양반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지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숭산이 아니고, 자, 봐봐. 여기가 숭산이고, 숭산에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한 4시 방향으로 쫄쫄쫄쫄쫄 내려오면 쌍봉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봉우리가 2개래. 그래서 쌍봉산. 아까 태실봉, 소실봉은 한쪽은 큰 봉우리, 한쪽은 작은 봉우리라는 뜻이고, 이거 쌍봉산 이렇게 나오면 봉우리가 2개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산 뭐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생긴 산은 아니에요. 직접 가보면 그렇게 생긴 산은 아닌데 쌍봉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쌍봉산 중에 동쪽 봉우리가 있고 서쪽 봉우리가 있어. 쌍봉이니까. 그래서 이어르는 동쪽 봉우리에 살았어. 그래서 그걸 동산이라 그래. 동산. 그래서 홍인 스님의 가르침을 동산법문이라 그래. 동산법문. 그러면 그 동산 서울에 남산 있잖아요. 남산은 별명이지요. 남쪽에 있는 수도의 남쪽에 따라서 남산이잖아. 그죠? 원래 이름은 뭐요? 목멱산. 목멱산이 원래 남산 이름이에요. 목멱산. 자, 그러면 이 동산의 원래 이름은 뭐냐? 이 옆에 써 있어.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빅무산. 쌍봉산 왼쪽에 빅무산이라고 쓴 거예요. 저게. 빅무산.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무자는 이게 무성할 무자고, 저 위에 저 빙자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몰라. 근데 그냥 그러려하고 보세요. 저게 성으로 들어갈 때는 저게 풍자가 되고,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빙자로 읽어요. 맞지? 성, 김, 보통 쇠, 금, 뭐 이러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글자들이 이제 한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숭산하고 제법 거리가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유념해둬야 될 거는 이건 한국 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상당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이 정도면 그런가? 이 정도. 중국 지도에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 엄청 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국 땅덩어리 훨씬 크잖아. 땅덩어리 훨씬 크잖아. 그래서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여기서 홍인 스님이 큰 법을 연 거요. 달마대사가 맨 처음에 가르침을 설할 때는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했어요. 능가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4권으로 된 4권짜리 능가경을 가지고 했어요. 4권짜리 능가. 4권 능가경이래요. 능가가 이게 요즘 발음으로 하면 랑카 들어보셨어요? 스리랑카. 부처님께서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설법하신 게 능가경이야. 능가경. 스리랑카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스리랑카. 여기 좀 더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저거를 약간 이렇게 눈물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리고 저희가 홍차가 자빠져 자는데 홍차의 꿈. 여기가 이제 다른 말로 실론이잖아. 홍차의 꿈, 실론티. 이런 데 못 들어봤어요? 스리랑카. 실론티 못 들어봤어요? 실론티. 실론. 이게 스리랑카, 실론. 여기 가서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랑카산이라는 산이 있어. 거기서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홍인 스님에 오면 교재가 바뀌어. 텍스트가 바뀌어. 어떤 책일까? 어떤 책일까? 조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경전. 그치. 아이고,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읽고. 그래. 나 좀, 또 보고 읽는 것도 혀도 잘 안 돌아. 우리 또 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상주가 와서 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좀 틀리면 뭐, 틀린다고 뭐 누가 알겠어. 좀 발음 좀 세면 세는갑다. 뭐 이렇게 하겠지. 가지고 뭐 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나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다음 뭐, 가지고 언뜻 이렇게 보니까, 주의스님이네? 그 뒤부터. 아이고, 열심히 읽어야겠네. 틀렸다가 이거 걸리기라도 한번 뭔 창피해. 자가 출가한 지 수십 년이 넘는데 저의 금강경을 자꾸 틀리네. 이러면 창피하잖아. 아이고, 참.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체유심조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일반 상주인 줄 알았으면 나는 그냥 행복했잖아. 계속. 끝날 때까지. 근데 내가 한 번 이렇게 딱 돌아보는 순간, 허허. 이렇게 되잖아.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거든. 묘한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주의스님이 계시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치자. 뭐, 그런 거하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데, 그냥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스트레스 받는 시점은 도대체 언젠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금강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의스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그걸 인지한 거는 이때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이때 인지를 했어. 그러면 주의스님은 이때 들어온 걸까? 이때 들어온 걸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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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떤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해봐. 처음부터. 아니, 뭐, 그게 틀리는 거 없어요. 그냥 해봐. 인지할 때? 요때 주의스님은 들어온 게 되니까? 맞아? 이때? 나는 근데 이때까지는 다 그냥 행복했잖아. 해피했잖아. 틀려도 그냥 되는갑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때 내가 딱 인지하고, 이런? 자, 언제 들어온, 나한테는 도대체 주의스님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인지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인지하기 전에, 자, 이때야. 인지하기 전이야. 인지하기 전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러면 주의스님은 안 죽나? 나만 죽나? 그럼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어때? 에이,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모르는구나. 에이, 잘 몰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한 송이 꽃에 불과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은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춘수 꽃인가 그거잖아요. 그치? 요때 존재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본다. 이걸 인식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론이에요. 현상적인 거. 이건 실제 하는 거고, 이건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나랑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야. 그래서 바깥 양반하고 사귀고 있어. 그러면, 바깥 양반이 뭘 이렇게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오면 금방 알아채려. 근데 지금 이제 수십 년을 살아가지고 덤덤해. 그냥 존재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머리를 100골을 치고 온 이상이 아니면 머리를 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몰라. 그러다가 당신 머리 바꿨네? 그러면 마누라가 뭐가 대답하냐면 일주일 됐다 이놈아.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나?
하면 그다음부터 남편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 이제는 알든 모르든 안 하고 계속 가. 던졌다가 괜히 걸려서 욕만 먹으니까. 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뀐 시점하고 내가 인지한 시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식론에 있는 거예요. 인식론에. 네, 인식론에. 이게 의미지. 의미. 이건 존재. 이런 게 다 선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금강경을 텍스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강경. 금강경. 그리고 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반야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승불교에 잘 나가는 경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화엄경. 들어보셨죠? 법화경.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열반경. 그리고 반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경전이고 대단한 경전이고 이 중에서 열반경은 좀 떨어지고 화엄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화엄종, 법화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천태종, 반야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종이거든요. 선종. 선종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조계종. 조계종. 선종하고 조계종은 원래는 약간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보셔도 돼. 뭐 복잡하니까. 예. 나중에 저런 얘기는 또 다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씩 진도가 나가면서 해드릴 거예요. 화엄경이 몇 권이냐면 60권짜리가 있고 80권짜리가 있어요. 법화경이 몇 권이냐면 7권이 있어요. 7권이에요. 법화경은 짧아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한다는 사람은 봤어도 화엄경 사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뭔 얘기인지 알죠? 화엄경 사경하다가 사경 못 마치고 죽을 수도 있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근데 80권이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요즘 책으로 치면 한 4-5권 정도? 분량이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적진 않죠. 법화경은 7권 하면 요즘 책으로 치면 반 권 정도?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그 정도 분량. 반야경은 몇 권이냐면 600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경전. 600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걸 끝까지 읽은 놈을 본 적이 없어. 네. 나는 봤어. 왜? 내가 어렸을 때 할 일이 없었거든. 할 일이 없었거든.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학부 때부터 저 불교학과 선생들을 내가 좀 무시하면서 대학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20대 초반까지 해서 경장, 율장, 제자백가, 뭐 유교, 도교, 도가 이런 거 오늘 거의 다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큰 스님이 되고 싶으면 중은 할 일이 없어야 된다. 할 일이 없으면 뭔가를 해. 제가 살아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조건으로는 참 좋은 거라. 막 일이 있고 바쁘고 쓰임이 많으면 저기도 있어. 장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쓰임이 많은 거는 오래 못 산대. 쓰임이 없어야 오래 산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저 600권 중에 한 권. 600권 중에 한 권.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추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